밥 먹고 나면 꼭 졸리시죠? 어제도 회사에서 졸았는데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시했다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이 증상들,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KK 건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 당뇨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매일 하루 평균 8명씩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무서운 건 당뇨병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자신이 당뇨병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무려 63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까지 합하면 무려 1,4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당뇨병이 특히 무서운 이유 아시나요?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심장병, 뇌졸중, 신장질환, 실명까지 당뇨병이 우리 몸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게다가 한번 발병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환자당 평균 연간 치료 비용이 무려 83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합병증 발생률을 9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혈당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당뇨병 전 단계에서 발견하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당뇨병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합병증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발가락 절단이나 실명까지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알아두셔야 할 당뇨병의 초기 신호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신호들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바로 식후 과도한 졸음입니다. 여러분, 점심 먹고 나면 꼭 졸리시죠? 밥 먹고 졸린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넘기시진 않으셨나요? 어떤 분은 식사 후 30분만 지나면 눈이 감길 듯한 졸음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업무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유는 우리 몸속 혈당 변화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적절하게 분비되면서 혈당을 조절해주죠. 하지만 당뇨 위험군의 경우는 다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심한 피로감과 졸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22년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뇨 위험군의 85%가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심한 졸음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반면 정상인은 단 23%만이 비슷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당뇨병 발병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 3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첫째, 식사 후 1~2시간 사이에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찾아오는지. 둘째, 이런 졸음이 주 3회 이상 반복되는지. 셋째, 잠깐 쉬어도 피로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지. 이런 증상들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신호는 우리 입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평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입속 변화가 실은 당뇨병의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입이 자주 마르고 구내염이 잘 낫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검사 결과 이런 증상도 당뇨 전 단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입이 자주 마르는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보통 우리 몸은 하루에 침을 1에서 1.5리터 정도 만들어내는데요. 하지만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려 하면서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입속이 계속 마르는 거죠. 다음은 잇몸 건강입니다. 이가 흔들리지 않는데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고 붓는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잇몸이 쉽게 감염되거든요. 특히 잇몸 염증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당뇨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치 아세톤 냄새 같은, 이건 우리 몸이 혈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지방을 분해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양치질을 해도 냄새가 쉽게 가시지 않는다면 혈당 체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내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보통 구내염은 일주일 정도면 낫는데 2주가 지나도 낫지 않는다면 주의 신호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상처 치유가 느려지기 때문이죠. 이런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단순한 구강질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치과 검진과 함께 혈당 검사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신호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는 증상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증상이 당뇨병의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당뇨병이 있으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까요? 재미있는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릴게요. 혈액 속 당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이 당을 소변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당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수분을 더 많이 끌어다 쓰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변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는 사람들 중 무려 68%가 당뇨병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소변 횟수가 2배 이상 늘었다면 당뇨병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화장실 패턴은 어떨까요? 보통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4번에서 6번 정도 소변을 보는 것이 정상이고 야간에는 1번 이하가 일반적입니다. 하루 적정 수분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물 1리터에서 2리터 정도라고 해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체크해 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2번을 넘어가지는 않는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소변이 자주 마려운지,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있는지, 그리고 갈증이 심해서 하루 물 섭취량이 2리터를 넘기지는 않는지 살펴보세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야간 소변량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횟수가 늘었다면 또 심한 갈증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신호는 우리 피부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단순히 피부가 건조하거나 가려움이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지는 않으셨나요? 이번에는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피부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덜미나 겨드랑이가 검게 변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단순한 때나 색소 침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흑색 극세포증이라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피부 변화가 있는 사람의 약 80%가 당뇨병 전 단계 이상의 인슐린 저항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색소 침착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요. 보통의 색소 침착은 햇볕에 많이 노출되는 부위에 생기지만 당뇨병과 관련된 피부 변화는 목 주름이나 겨드랑이처럼 접히는 부분에 주로 나타납니다. 또한 피부가 약간 두터워지면서 비단결처럼 매끈한 느낌이 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반복되는 가려움과 건조함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지고 피부 속 수분도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정강이나 발목 부위의 가려움증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일반적인 건조함은 로션을 바르면 개선되지만 당뇨로 인한 건조함은 로션을 발라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진단받기 전 이러한 피부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단순한 피부 문제로 여기고 지나쳤죠. 우리 몸의 작은 변화도 건강의 적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신호는 시야의 변화입니다.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면 눈이 흐릿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야의 변화가 단순한 눈의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수정체가 부어오르게 됩니다. 마치 카메라의 렌즈가 흐려진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변하는 거죠.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시 시야가 흐려지거나 갑자기 시력이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입니다. 고혈당이 지속되면 눈 속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아무 증상도 없다가 어느 순간 시야에 검은 점이 떠다니거나 마치 거미줄이 쳐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미 망막이 손상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면 치료가 어렵다는 겁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흐려지는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당뇨병의 초기 신호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식후에 찾아오는 과도한 졸음, 입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 밤에 자주 찾아오는 화장실 신호, 피부의 이상한 변화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시야의 변화까지 이러한 신호들이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무서운 병이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증상들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참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주세요. 건강검진을 미루는 사이 우리 몸은 계속해서 망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K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